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이거는 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구글 하나 켜주시고요. 구글이 아니라 크롬. 뭐 어디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브라우저 하나 열어주시고, 자, 여기다가 MySQL 커넥터 J라고 치면 얘도 알려주거든요. mysql.com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뭐 블로그들 보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이렇게 안 쳐도요, 그냥 자바, mysql, 연동 이렇게만 쳐도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요. 이거 보고 따라 하셔도 되는데 저도 일단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레이븐 레파지토리. 이 사이트로 하나 들어갈 겁니다. 얘는 지금은 그냥 일단 크게 모르셔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 나중에 스프링부트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메이븐이라고 하는 애가 우리의 프로젝트 만드는 거를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고마운 친구거든요. 메이븐은 고마우면서도 상당히 뭐랄까 기분 나쁜 친구예요. 얘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감안하면서도 개발자가 얘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도와주는 것들이 엄청난 메리트들이 있어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메이블 레파지토리 그 사이트로 하나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뭔가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알 수 없는 게 많이 보이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검색에다가 MySQL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MySQL 커넥터 J, MySQL 커넥터 자바, 요 밑으로 가면은 MySQL 커넥터 MXJ 막 이런 거 많죠. 근데 우리는 맨 위에 있는 거, 이 커넥터 자바, 커넥터 J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얘나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들어갈 거예요. MySQL 커넥터 J. 자, 들어오시면 저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올 텐데, 예, 4월달에도 하나 또 올렸구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사용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 방법 아니면은 우리 거에 적용하기 애매해요. 그래서 딱 들어오시고 났을 때 여기 밑에 보면은 버전이 있어요. 8.0.31, 32, 33 이렇게 있는데 3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또 페이지가 하나 나왔죠? 자, 여기서 지금은 우리가 이걸 눌러서 받을 거거든요. 이 파일스에 보시면 자르, 홈, 뷰, 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 자르라고 하는 걸 받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면 설치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이렇게 자르 파일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를 가져다 쓸 거예요. 여기 보면 메이븐이 있고 그래들이 있고, 뭐 그래들 쇼트, 그래들 코틀린, SBT, IB, 그래프 뭐 이렇게 막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뒤는 어차피 수업에서는 그래들을 다루지 않을 거라서 우리는 어차피 이것들은 몰라도 되고, 이거 하나 정도만, 나중에는 얘를 가져다 쓰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이 레파지토리 안 찾아 들어오고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를 갖다가 써도 우리 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레이븐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파일, 자르 파일 이걸로 선택해서 받을 겁니다. 이렇게. 자, 기존의 컴퓨터에 얘가 설치되어 있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새로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설치가 금방 완료가 돼요. 얘는 금방 끝나는데, 다운로드 폴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 파일이 하나가 또 설치가 됐어요. 자, 얘를 이거 했던 것처럼 뭐 더블 클릭하고 CMD를 열어서 압축을 자바로 풀고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얘는 그냥 이 파일 그대로 우리 프로젝트에다가 넣어버릴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 그리고 이 폴더 설치되어 있는 폴더 열어주신 다음에 아니다, 이거부터 해야겠다. 자, 우리 프로젝트 현재 STS로 다시 왔어요. 여기서 프로젝트 클릭 그리고 컨트롤 N 여기다가 폴더라고 칠 겁니다. 자, 제가 프로젝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N을 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src 클릭하고 컨트롤 N 해서 폴더를 만들면 이 src 안으로 생겨요. 근데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클릭했죠. 그럼 src랑 같은 위상이 생겨요. 같은 위상이라 함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폴더.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점. 그냥 폴더입니다. 소스 폴더 아니에요. 그냥 폴더. 얘로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 그리고 이름을 lib라고 해줄게요. lib는 이제 라이브러리의 약자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많이 쓰게 될 건데 그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lib라고 하나 만들어주면 제가 지금 아까 같은 위상이라고 했죠. 같은 위상이라는 건 어디에 속해 있지 않고 동일한 선상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지 않고 src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방법이 좀 달라져요. 그리고 src는 소스 폴더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일반 폴더가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은 좀 생각한 것처럼 잘 안됩니다. 그래서 소스 폴더 안에가 아니라 소스 폴더랑 같은 위상에 존재할 수 있게 폴더 하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다운로드 받았던 폴더 얘 그대로 열어주시고요. 얘를 자, 방법은 두 가지예요. 마우스를 사용해서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 lib 폴더 클릭하고 컨트롤 V 둘 다 상관없어요. 근데 컨트롤 V를 하든 드래그 앤 드랍을 하든 이거 그냥 들어왔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 지금 컨트롤 V 한 건데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기선 그냥 카피 파일스 하시면 됩니다. 링크 투 아니고요. 카피 그냥. 오케이. 그러면 현재 이 파일이 내 프로젝트 lib 폴더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이렇게 안 해도 방법은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 폴더는 우리 워크스페이스 가면 그대로 있죠. 그 워크스페이스 찾아가 볼게요. 프로젝트 들어가면 여기 lib 생긴 거 보이세요?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지 않고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새 폴더 만든 다음에 얘를 여기다 옮겨도 똑같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여기 lib 폴더에다가 얘를 지금 옮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안에 MySQL 커넥터 J라고 하는 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파일로는 들어와 있는데 프로젝트 코드가 아직 얘의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MySQL 커넥터 J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들어왔으니 너 이거 이제 이 친구랑 같이 협업해 라고 우리가 한 과정을 더 해줘야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클릭. 지금 MySQL 커넥터 J 파일 자체의 우클릭이에요. 그리고 중단부쯤에 있는 빌드 패스 마우스 살짝 올려보시면 옆에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add to build path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저는 아직 안 눌렀어요. 보세요. 우리 거 프로젝트 안에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하나 있고요. src 소스 폴더 하나 있고요. lib 폴더 하나 있어요. 근데 얘를 add build path를 하게 되면 referenced library라고 해서 하나 더 생겼죠. 이렇게 생겨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실물 자료 파일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프로젝트가 이 친구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얘를 이 프로젝트랑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퍼런스대로 만들어주면 이제 프로젝트 코드가 얘랑 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얘는 지워도 돼요. 저 Shift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근데 지워도 전혀 상관없죠. 왜냐면 이미 복사에다가 우리 워크스페이스를 옮겨놨으니까. 대신에 얘는 지우시면 안 돼요.
이 lib 폴더는 지우면 안 돼요. 얘가 지워지면 이 리퍼런스드가 같이 지워져요. 실물 파일이 있고 이 실물 파일을 통해서 참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지우면 안 되되 우리 다운로드 폴더에 받아줬던 원래 옮기기 전에 걔는 지워도 된다. 어차피 용량이 별로 안 커서 그냥 두셔도 돼요. 해봐야 2.4MB였는데 뭐 그 정도야. 아무튼 이 상태를 만들어주면 이제 진짜로 우리 프로그램 코드가, 이 자바 코드가 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파일 하나 추가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끊고 갈게요. 자, 이 파일 추가된 것도 깃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다시 소스 코드로 와서 이제 실제로 사용할 준비가 다 된 거니까 진짜로 연결 한번 해봅시다. 우리 DB에. 자, 근데 우리 DB 쓰려면 뭐부터 켜야 돼요? XAMPP 켜져 있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켜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하려면 켜놔야 돼요. 그리고 SQL 요그도 하나 켜놓죠. 이름이, 자, 이거 문제 풀었던 거는 지울게요. 저는 어차피 정답도 올라가 있고. 자, 일단 우리 코드에서 DB를 키셨으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src에다가 클래스, 패키지는 jam 뒤에다가 테스트 하나 붙일까요? 테스트. 그리고 여기에 jdbc connect test. 이거 어차피 테스트 클래스라서 이름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신 대로 지으시면 돼요. jdbc connect test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자,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어딘가로 접속을 해서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접속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없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하고, 자, 이 안에서 메인 메서드 하나 만들었어요. 얘는 독단적으로 실행을 해볼 거기 때문에 메인 메서드를 추가한 겁니다. 여기서 메인 메서드 안 만들면 여기다가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원래 만들어 놨던 거 안 건드리고 얘를 그냥 독단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메인 메서드 하나 추가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안 따라 하셔도 되고 그냥 화면 보세요. 자, 제가 아까 MySQL이랑 자바, 연동 이런 거 검색하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런 거 아무거나 하나 들어간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런 거 가져다가 써도 돼요. 스타일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연결할 때 사용해야 되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스타일만 좀 다른 거지 결국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그냥 막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제 거 하나 제공해 드릴 거예요. 제가 하는 방식으로. 자, 저는 이거 쓸 겁니다. 이거는 안 따라 치셔도 돼요. 테스트 해보고 나서 커밋해 드리면 그거 가져다가 여러분들도 복사 붙여넣기 하고 본인 상황에 맞게 약간 건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자, 지금 일단 제가 코드를 쭉 가져왔는데요. 이만큼 가져온 거거든요. 뭔가 알 수 없는 게 많이 쓰여 있죠.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에러 나서 안 되고 있는 거는 그거 임포트 해주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 임포트만 하면 지금 에러 없죠. 자,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얘는 타입이죠, 타입. 우리가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가 이거 직접 만든 적 없는데 임포트 했더니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제공받고 있다. 이 클래스 어디서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바 SQL 커넥션이래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데이트 타입 임포트 할 때 자바 SQL에 있는 데이트 기억나시나요? 그 SQL 거기서 온 거예요. 자바 안에 SQL이라는 과 안에 커넥션이라고 하는 타입이 이미 있습니다. 얘는 여기 있어요. 빅스비 넌 사라지고 자바의 SQL 어디 있을까? 여기다. 자바 SQL에 이 안에 커넥션 여기 있네요.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애입니다. JDK가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을 한 거고, 근데 이 커넥션 클래스 뭐 하는 놈인지 몰라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접속을 위한 친구다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이 커넥션은 DB 접속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제가 좀 전에 자원이라고 하는 말을 썼었는데 이 접속 DB랑 연결이 됐을 때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애는 이 컨을 만들었잖아요, 변수를. 그리고 얘는 처음에 지금 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컨한테 지금 보시면은 이 컨한테 이런 결과를 남겨서 넣고 있죠. 그쵸?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버 매니저한테 get connection 해서 뭔가를 넘기고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얘가 그 결과를 받을 거래요. 그쵸?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애는 연결을 위해 필요한, 접속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애인데 얘는 자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약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원을 하나 만들어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지금 맨 밑에 이 컨을 클로즈하고 있어요. 이거 스캐너 객체 사용하면 한번 꺼주듯이 얘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자원 하나 만들어서 썼다? 그럼 프로그램 끝나면 이 자원 없애준다. 종료시켜준다. 이 개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막 깊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딱 말씀드리고 있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막 기억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일단 트라이 캐치는 넘어갈게요. 밑에 있는 class.forName. 자, 이거 무슨 형태예요? 이거 함수 실행문의 형태죠. 이 forName이라고 하는 거 소가로 열고 닫고 함수 실행이잖아요. 그 사이에 인자 넘기고 있는 거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이 클래스. 얘도 그냥 타입이죠.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 애겠죠. 그 클래스한테 이런 메서드 실행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딱 봐도 대문자로 시작했으니 얘는 뭐겠어요? 이 메서드는 스태킹 메서드다. 그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활용하면 이 정도는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하는 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메서드를 실행했구나. 그 실행할 때 우리가 인자를 이렇게 넘겼구나. 자, 이거는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MySQL 커넥터 J를 쓰면 클래스 네임, 클래스 폴 네임에 이거 넣어주면 돼요. 그냥 사용하는 커넥터에 따라 여기 이름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구글링을 해보시다 보면 약간 다른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MySQL 커넥터 J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거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이해되시죠? 얘가 뭐 하는 애인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이름으로 인자가 넘어가서 이걸 봤는데 여기서 만약에 커넥터 J가 제대로 첨조가 안 됐대요. 이게 안 들어와 있대요. 그러면 애초에 여기서 에러가 나요. 이게 안 돼서. 이 에러가 여기 보이는 드라이버 로딩 실패라는 에러예요. 그러니까 커넥터 J를 제대로 읽어오지 못했을 때 이 커넥터 J를 드라이버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 드라이버 클래스를 제대로 로드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에러가 얘다. 근데 우리는 잘했죠. 여기 지금 커넥터 J 해놨고 참 얘들 빌드 패스까지 잘했죠. 이러면 이거 볼 일 없어요.
자, 일단 얘는 그렇고, 그 다음 밑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아는 거죠. URL 변수 이름이고 타입은 스트링이고, 그럼 문자열이잖아요. 이 뒤에 있는 문자열, 이거 그냥 싹 다 문자열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자, JDBC 이거 몰라도 돼요.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MySQL이죠? 그러니까 MySQL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딱 이만큼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만큼. 자, 127.0.0.1 무슨 뜻이죠? 네, 자기 자신 로컬호스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실제로 로컬호스트로 바꿔도 똑같이 작동해요. 우리 DB가 지금 현재 각자 로컬에 있는 XMPP MySQL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SQL 로그에 연결할 때 여기다가 넣어주는 로컬호스트, 이거랑 여기다 넣어주는 이만큼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되는 DB다 해서 IP가 다르다, 그러면 그 운영 DB를 바라볼 수 있는 IP를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 DB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3306, 얘는 뭐겠어요? 포트겠죠? 여기서 이거에 해당하는, 원래 IP랑 포트는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얘는 뭐겠어요? 자, 얘는 우리가 이 로컬호스트에 있는 3306 포트에 있는 이 XMPP가 제공하는 MySQL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왔죠? 우리 지금 들어온 상태잖아요. 자, 들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몇 개예요? 많죠. 이 중에 나는 이 데이터베이스 쓸 거야 라고 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A2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이 자바 코드가 A2 데이터베이스를 볼 거야 하면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입력해서 들어간 건 데이터베이스 서버고요. DB 서버에 접속을 한 거고요. 그 뒤에 이 서버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나는 이 데이터베이스랑 자바랑 연결시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 이름이 들어갈 자리인데, 일단 우리가 DB를 하나 따로 만들 거예요. A2는 이거 그 문제 풀려고 만들었던 거니까 따로 하나 만들 거니까 잠깐 빼놓고, 자, 그리고 이 뒤에 물음표 뒤에 온 이 수많은 것들, 이거 메모장으로 하나 보여드리죠. 자, 이런 게 쭉 써 있는데 여기 %가 나온 자리마다 하나씩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 개의 파라미터 세팅을 한 건데, 자,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럼 뭔 말이에요? 네, 몰라도 돼요. 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건 뭐 유니코드를 쓸 거냐 하는 거고, 얘는 인코딩에 대한 부분, 얘는 이제 우리가 DB 접속 연결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재접속 시도를 자동으로 몇 번 해줄 거냐, 이런 설정이고요. 얘는 이제 그 시간 타임 맞춰주는 건데 이것도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도 얘가 뭐였더라? 저도 잘 기억 안 나요. 몰라도 돼요. 이런 옵션들, 이거는 부가 옵션이라서요, 하나도 안 써도 상관없어요. 접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부가적인 옵션입니다. 그래서 알면, 아는 거 있으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모르면 안 써도 되고요. 제가 제공해드린 거 이거 컴퓨터 하면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제 거 그냥 복사에다가 붙여넣겠다, 그리고 본인 기세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거 그냥 베이스 자료죠.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 궁금하시면 검색해봐도 돼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딱 이만큼. 앞에 있는 것도 거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딱 이만큼만 알면 돼요. 그 URL을 우리가 하나 만든 거고요,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준 거고, 그 URL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했어요. 그럼 자, 드라이버 매니저, 아까 드라이버라는 이름을 어디서 우리가 봤죠? 커넥터 J, 그죠? 이 친구한테 뭔가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 친구를 통해서 뭔가 하려는 것 같고, get connection, 이건 뭐예요? 그냥 순수한 뜻을 생각해보면 커넥션은 연결이잖아요. 연결. 근데 get이래요. 그럼 연결을 가져오겠다 하는 거겠죠. 맞아요. 네, 연결을 하기 위해 그 정보들을 주는 겁니다. 인자로 누가 넘어가요? URL. 우리가 어떤 DB 서버로 가야 되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장이 되어 있는 URL을
실행할 때 넘겨주고 있죠. 그러니까 접속 정보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 루트는 뭘까요, 그러면? 네, 계정. 우리 지금 루트 계정으로 그냥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루트. 이겁니다. 만약에 다른 계정을 쓰고 있다. 그럼 다른 계정 넣어주면 되겠죠.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계정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거 빈칸. 이건 뭘까요? 네, 패스워드. 지금 우리 루트 계정에 패스워드 지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얘 매개 변수가 3개니까. URL 얘는 인포로 들어왔네. 아, 여기 URL과 인포와 이런 거 해서 친구가 네, 됐고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인자 개수를 맞춰야 돼서 비밀번호가 꼭 있긴 해야 돼요. 비밀번호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얘를 아예 안 넘기는 건 안 돼요. 공백이라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비밀번호 설정을 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설명 안 드려도 그냥 아시겠죠? 연결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해보기 위해 푼수를 하나 찍어보는 용도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사실 다 알려드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트라이 캐치만 좀 알려드리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혹시 트라이 캐치가 뭔지 아시나요? 트라이 캐치. 자, 트라이 캐치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자바 처음 배울 때 자바에는 우리가 뭔가 코드를 짜서 실행하면 에러 유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그냥 컴파일 에러. 이클립스에서 빨간 줄이 나는 거. 그거는 애초에 실행을 못하게 막아주는 상태. 근데 거기서 강제로 프로시드로 실행을 하면 실행은 됐지만 에러 내용을 바로 뱉어줬죠. 그게 컴파일 에러. 그리고 한 가지 더. 익셉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얘는 제가 이거 이번에 자바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예외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외. 이 익셉션은 예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익셉션이라고 하는 예외를 처리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트라이 캐치예요. 자, 얘는 어떨 때 사용을 해야 되냐면요. 코드가 진행되다가,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제가 이 말씀도 드렸는데 컴파일 에러는 애초에 실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을 하면 프로그램은 멈춰요. 근데 익셉션도 사실 그냥 발생만 하면 멈춰요. 얘도 멈추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 익셉션을 트라이 캐치로 예외 처리를 해주면요. 예외가 발생을 했지만 멈추지 않고 넘어가게 할 수 있어요. 시스템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아예 서버가 꺼지거나 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줄 때 씁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 캐치로 주로 쓰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이것도 경우가 나뉘어요. 무조건 예외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선택적으로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클립스나 STS 같은 툴에서 에러를 뱉을 거예요. 그냥 빨간 줄 컴파일 에러처럼 이거 해야 돼 라고 막아요. 그냥 그때는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 이런 것도 얘 아마 트라이 캐치 없으면 뭐라 할 텐데 잠깐만요. 한번 빼보죠. 그쵸? 트라이 캐치 뺐더니 애초에 뭐라 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거 주석 관계 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트라이 캐치 부분 다 지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아까 트라이에서 하고 있던 이 부분을 그냥 코드로 남겨놨더니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이 상태인 건데 얘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마우스 올려서 왜 뭐라고 하는지 보면은 자, unhandled exception type class not found exception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예외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class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애니까 얘를 무조건 예외 처리해라 라고 자바가 막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dd throw declaration 되어 있고 이게 surround with try catch로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는 코드를 트라이 캐치로 감싸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얘 눌러보면 두 번째 거 눌러보면 트라이 캐치로 감싸주죠.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컴파일 에러처럼 애초에 뭐라고 하는 경우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경우
그리고 throug's 뭐냐면 예외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트라이 캐치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애초에 이 메서드한테 혹은 메서드한테 클래스한테도 일단 볼게요. 이 메서드 단에서 아예 이 익셉션 처리를 먼저 던져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경우는 이제 무조건 해야만 할 때 트라이 캐치를 무조건 해야만 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일 때 내가 여기를 트라이 캐치로 구성하면 코드 구성이 좀 애매해진다. 이럴 때 그냥 메서드 단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넘겨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트라이 캐치로 보통 처리를 많이 하고요. 얘도 똑같은 에러예요. SQL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 애야. 이거 정확한 의미를 한번 번역기를 돌려볼까요? 저도 이걸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처리되지 않은 예외 유형이래요. 그러니까 이 exception이 무조건 처리가 돼야 되는 애인데 그런 코드가 쓰였는데 너 지금 예외 처리 안 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만 하는 상황. 그래서 이때는 트라이 캐치 혹은 드로우를 무조건 해야만 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경우 얘는 뭐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거 좀 위험하다, 이거 불가능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코드로 다 처리하기 좀 애매하다, 그럴 때 그냥 넘겨버리고 싶다, 강제로 에러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코드가 흘러가다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시점에 이 트라이 캐치를 적어줌으로써 혹여나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돌아가게끔,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게끔 해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좀 심도 있게 배우시려면 사실 트라이 캐치를 해놓고 강제로 익셉션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출력문 하나 있죠. 출력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 트라이 캐치로 감싸져 있는 거 이만큼이고요. 밑에 출력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얘를 실행을 하면 무조건 에러가 나겠죠. 여기 비어 있으니까. 일단은 A2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지금은 연결이 성공되어 자바 어플리케이션 가능하죠? 이 연결 성공 가능했으니까 요거 나온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문제 없었으니까. 자, 근데 제가 이런 걸 하나 해볼게요. 이러면 이 드라이버를 제대로 못 찾겠죠. 로딩 실패 나왔죠. 자, 드라이버 로딩 실패면 이게 나온 거죠. 이게 나왔는데 이거 어때요? 나왔죠. 여기서 원래 같으면, 자, 이게 트라이 캐치로 묶여있지 않은 상태고 이게 실행 가능한 상태였으면 여기서 걸렸으면 여기로 못 와요. 프로그램 끝났으니까. 그동안 해왔던 거 생각해보세요. 익셉션 발생하면 프로그램 이거 아예 꺼졌어요. 근데 지금은 밑에까지 가죠. 이게 트라이 캐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라이를 말씀을 드린 거고, 캐치는 뭐냐면 위에 트라이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됐어요. 얘를 코드를 쭉 실행을 해봤는데 여기서 에러가 나면, 혹은 여기서 에러가 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때 이 트라이 안에 들어있는 코드를 쭉 실행을 했는데 어딘가에서 뭔가 exception이 발생을 했다 라고 하면 이 캐치 블럭을 타요. 근데 이 캐치 블럭을 누구를 타냐? 여기 보이세요? class not found exception. 아까 여기서 여기 그 빨간 줄로 말하고 있던 그 친구죠. 그러니까 얘나 얘 둘 다 트라이 캐치가 필요한 애들이었는데 얘가 에러가 발생하면 무조건 class not found exception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 캐치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 캐치에서 걸렸다?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구문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에러 내봤더니 이 에러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라 얘가 나왔잖아요. 자, 이거는 이걸로도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빼볼게요. 이러면 드라이버 로딩 실패는 문제가 없어요. 얘는 그냥 통과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걸릴 거예요. 보세요. 얘는 애초에 저거구나.
얘는 지금 접속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계정이 없어버리니까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난 겁니다.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러, 콜론. 요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 에러? 이 문구는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에러 내용이 이 변수 때문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에러 상황에 맞는 캐치블럭을 알아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막 엄청 이해할 필요는 없긴 한데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뭐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도 하나가 있었고 SQL exception도 있고 이게 종류가 두 개잖아요. 그쵸? 이 캐치블럭에 사용된 exception 종류가 두 개인데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순수한 exception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있고 여기에 SQL exception 있고 뭐 엄청 많아요. illegal format 뭐 저기 뭐야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뭐 익셉션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냥 이걸로 하나 보자. 자, 이런 겁니다. 익셉션이라고 하는 에러부터 시작을 해서 클래스 not found, 클론 not support exception 이런 게 엄청 많고요. 그리고 런타임 익셉션에는 또 가지가 엄청 쳐있죠. 이런 식으로 익셉션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알아야 캐치블럭에 다 써줄 수 있을까요? 지금 얘가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 애니까 우리가 캐치를 이걸로 걸어줘야 돼 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래야 효율적으로 트라이 캐치가 예외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모르잖아요.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하는지 무슨 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조건 해라라고 하면 마우스 올려보면 뭐가 필요한지 알려줄 텐데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뭐가 발생을 할 건지를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디테일하게 찍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에는 애매하다 그러면 익셉션 하나만 놔도 돼요. 이렇게 얘는 어차피 모든 걸 다 통용시킬 거니까 그럼 이 안에서 얘가 에러를 판단하고 캐치 블럭에 들어왔을 때 에러 내용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익셉션 처리는 디테일하게 쪼개면 쪼갤수록 보안에 좋아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웹 개발하고 취약성 관련된 업무까지 하시다 보면 제가 지금 했던 말이 뭔지 이해되실 겁니다. 이 익셉션 분류를 세세하게 하지 않았다고 취약성이 걸려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익셉션이라고 하는 애는 그런 애고요. 이 캐치블럭은 해당 에러가 터졌을 때 이제 위에부터 보는 거예요. 아 여기 포함되나? 에러가 났을 때 내가 지금 익셉션이 발생을 했는데 내가 난 예외가 여기에 포함되나? 봤어요. 근데 포함되지 않는데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쓰던 if, else, if랑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딱 봤는데 나 여기 해당되네? 그럼 이거 하고 캐치는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예를 해서 찾았어요. 나 여기 해당돼. 그럼 이거 출력하고 그 밑에 있는 캐치는 안 봐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파이널리로 갑니다. 이 파이널리는요. 에러가 발생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실행되는 애들을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여기 트라이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캐치블럭을 타겠죠? 근데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파이널리는 해요. 얘는 무조건 하는 애예요. 그런 애인데 그러면은 성공한 경우 하나랑 실패한 경우 하나를 눈으로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성공한 경우 여기를 문제없이 다 흘러내려왔어요. 아무런 에러가 없대요. 익셉션 발생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얘 해요. 파이널리 해요. 그때 하려고 들어와 봤더니 요 안에 트라이 캐치가 또 있죠. 그럼 이걸 보는 겁니다. 트라이를. 이거 뭐예요? 폰이 널이 아니거나 폰이 is closed는 닫혀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느낌표 붙었죠. 그럼 닫혀있지 않냐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러니까 콘이라고 하는 자원이 우리가 지금 자원을 저장하려고 만든 변수인데 이 안에 실제로 자원이 저장되어 있으면 이 결과는 참이 되겠죠. 그럼 그때 콘을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거짓이면 콘에는 자원이 애초에 안 들어있었겠죠.
그럼 그 상태 때는 이거 안 하겠죠? 이런 겁니다. 여기도 이 트라이 캐치를 안 쓰면요, 뭐라 해요? 얘를 쓸 수가 없어요. 아까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트라이 캐치로 감싸져 있는 겁니다. 자원을 끌려고 콘이라는 애한테 접근을 하면 무조건 트라이 캐치로 감싸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여기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을 하면 이 캐치 블럭을 탈 거고요.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캐치 안 하고 끝납니다. 파이널리 끝에 나와봤더니 이 트라이 캐치가 밖으로 나와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럼 끝나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출력이 되는 거고. 자, 파이널리가 진짜로 무조건 실행이 되나 안 되나는 이런 걸로도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1이 나오면 에러,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을 했는데 1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에러가 발생해서 캐치 블럭을 탔지만 얘는 실행을 했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이거 하나 지워볼게요. 그럼 중간에 드라이버 로딩 실패 나오겠죠? 캐치 블럭을 탔다는 얘기고 얘가 출력이 된 건데, 얘가 1이 나오면 아, 중간에 캐치에 걸려도 파이널리는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어때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자, 얘는 이제 프로그램이 실제로 멈추지 않는 걸 테스트하기 위함이었고, 얘는 파이널리는 진짜 무조건 실행을 하냐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고. 트라이 캐치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나중에는 하긴 할 건데, 이 상황으로 활용하는 거는 수업에서는 없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될 때 하라고 하면 그때만 할 겁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상태니까 실행을 했을 때,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못 보던 게 하나가 생겼어요. 이 빨간 색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는데, 이것도 번역기 한번 돌려보죠. 로드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등록되면 수동으로 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자, 간단하게 된 거예요. 연결이 성공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연결이 안 돼야 정상이죠. 자, 얘는 무조건 나오는구나. 자,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얘는 똑같이 나왔네요. 그러면 얘는 성공했을 때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DB 접속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무조건 나오는 메시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걸로.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여기 2라고 하는 변수잖아요. 이 캐치 블럭에 보시면은 익셉션 타입에다가 2라고 하는 이거 변수예요, 변수. 그러니까 이 타입으로 클래스나 파운드 익셉션이라는 타입으로 2라는 변수 하나를 만든 겁니다. 이거는 무슨 자리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 이거 매개 변수 자리죠. 얘도 매개 변수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2를 실제로 쓰고 있는데, 자, 이 2가 뭐냐면요, 에러 내용에 대한 텍스트를 얘한테 담아서 이렇게 가져오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러 났을 때 에러 여기까지 보여주고 그 뒤에 에러 내용이 실제로 나왔죠. 그거 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에러를 볼 수 있는 방식은 이것도 있어요. 이거 잠깐 주소 걸고, 여기서 또 만약에 이런 거 하나 빼먹었다, 이렇게 했다, 없는 거 했다, 그럼 시도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할 건데, 에러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에러 내용에 대한 거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여줘요. 여기 보면 unknown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이터베이스 못 찾았다 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도 에러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아까보다 사실 이것보다 이게 좀 더 다양한 에러를 볼 수 있거든요, 에러 내용을. 근데 얘도 취약성이 좀 약한 존재라서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고 처음에 나가서 코드 보면은 트라이 캐치 된 부분에 대부분 저거 쓰여져 있을 거예요. 옛날에 만든 코드들은. 그때는 취약성이 안 걸렸거든요. 나중에 걸리기 시작을 한 거라서. 어쨌든 이거는
일단 이름을 JDBC 아티클 매니저 라고 해놓은 상태로 제가 커밋을 하나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DB 실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테스트 해볼 수 있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할게요. 이거 커밋 해드리고